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문제적 제품 M4 아이패드 프로와 M2 아이패드 에어 국내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눈길을 끄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가 동반 출시한다는 겁니다. M2 아이패드 에어가 11인치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13인치가 추가된 것은 마치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을 연상시키는 부분이죠. 금 나누기 차원에서 60Hz 주사율의 제한이 이루어졌지만 M4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애플 펜슬 프로 호환이 되는 유의한 기기라는 점에서 최신 폼팩터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128기가 기존 11인치 모델이 899,900원, 13인치 모델이 1,199,9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와이파이 모델과 셀룰러 모델 간의 가격 차이는 23만원이니 옵션에 따른 체감되는 비용 상승의 폭이 커졌습니다. M2 아이패드 에어는 소비자의 선택지가 한층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번 스테이지의 주인공은 역시 M4 아이패드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밖으로 북미 기준으로 가격 동결이 이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시작 가격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12인치 모델이 1,499,900원, 13인치 모델이 1,999,900원인데 동일한 사이즈의 M2 아이패드 에어와 비교해보면 각각 60만원, 90만원의 비용 지불을 더 해야 합니다.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가격도 20만원 더 커진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4 아이패드 프로는 256기가 용량부터 시작하는 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동일하게 256기가 용량으로 비교하게 되면 M4 아이패드 프로와 M2 아이패드 에어의 가격 차이는 각각 45만원, 6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가격 차이가 발생하긴 하나 에어와 프로 간에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M4 아이패드 프로의 역대급 변화와 함께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장애를 Q&A 방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M4 아이패드 프로를 사야 하는 이유, 바로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에 비해 태블릿은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냐면 콘텐츠 소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휴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인 만큼 아무리 크더라도 6인치 후반대에 머물고 있죠. 11인치, 13인치 화면 크기로 콘텐츠 소비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M4 아이패드 프로에는 차별화된 스펙이 탑재되었는데 바로 M4 칩과 텐덤 OLED 그리고 극강의 휴대성입니다. 상식적으로는 M3 칩이 탑재되어야 했지만 AI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애플의 위기 감지로 인해 맥북보다 M4 칩이 선행해서 탑재되는 일종의 하극상이 이루어졌습니다. M4 칩은 M3 칩과 마찬가지로 3나노 기술로 제작되었지만 2세대 칩인 만큼 전력 효율이 좋아졌고 아이패드 최초로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까지 지원합니다. OLED의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버닝과 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높이게 되면 수명이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버닝에도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강한 야외 아니면 명실과 같은 아주 밝은 환경이 아닌 이상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에 탑재된 OLED 패널은 밝기 제한을 타이트하게 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M4 아이패드 프로는 투스택 텐덤 구조의 OLED가 탑재되어 밝기를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햄버거로 비유하면 패티가 2개 들어가서 맛과 풍미 그리고 육즙까지 크게 늘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패티를 옆으로 늘릴 수가 없으니 위로 쌓는다는 일종의 역발상과 같은 개념인 거죠. 전체 화면 기준 최대 1000니트, HDR 콘텐츠에서는 최대 16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프리미엄급 OLED 태블릿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발광 수자인 OLED가 탑재되면서 백라이트 유닛을 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3가지의 장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200만 대 1의 명암비로 리얼 블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화면이 많이 나오는 OTT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감상하게 되면 몰입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전장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같은 경우 미니 LED의 노컬 디밍 기술을 구현하면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서 디스플레이를 볼 때 화면 속 밝은 피사체 주변이 달무리처럼 보이는 블루밍이라는 시각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11인치와 13인치 모두 OLED가 탑재되었으니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라이트 유닛이 없는 만큼 두께와 무게가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13인치 기준 두께가 6.3mm에서 5.1mm로 얇아졌으며 무게는 682g에서 579g으로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께는 1.3mm, 무게는 무려 103g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11인치는 13인치보다 못하지만 두께가 5.9mm에서 5.3mm로 무게가 466g에서 444g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할 때 보는 기준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스플레이를,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를, 어떤 사람은 휴대성을 봅니다. 디자인, 액세서리까지 모든 게 바뀐 올 체인지 모델인 만큼 금전적인 여력만 된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 13인치냐 11인치냐? 대화면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거나 애플 펜슬로 드로잉을 쾌적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13인치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휴대성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거나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인치를 고르시면 됩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13인치와 12인치의 배터리 사용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리뷰에 따르면 11인치의 사용시간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인치 모델은 여전히 4:3 비율이지만 12인치 모델은 4.3대 5:3 비율로 전작보다 약간 더 길어졌습니다. OTT 감상 시 넷톱박스가 생기는 게 거슬린다면 12인치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급나누기가 이루어졌던 전작과 달리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13인치는 화면 크기만 다를 뿐 스펙 차이가 없는 만큼 본인의 사용 패턴과 취향만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실버냐 스페이스 블랙이냐? 애플의 근본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실버와 프로에 어울리는 색상인 스페이스 블랙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외부에 디스플레이가 노출되는 기기 같은 경우 블랙 계통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M4 아이패드 프로는 매직 키보드를 장착하게 되면 마치 맥북처럼 쓰는 게 되는 만큼 애플의 근본인 실버를 고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봤을 때 애플 기기라는 아우라가 풍겨준다는 게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256기가, 512기가, 1테라, 2테라 어떤 용량을 선택을 해야 될까? 단순히 가성비만 보면 256기가 용량을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가는데 30만원, 512기가에서 1테라, 1테라로 2테라 가는 게 각각 60만원의 비용 추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6기가에서 2테라로 가게 됐을 때 무려 150만원의 비용 추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12인치 모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본용 모델 2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1테라 용량을 선택하게 되면 램이 8기가에서 16기가로 늘어나지만 M4 아이패드 프로는 맥OS가 아닌 아이패드 OS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4K 영상 편집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상위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최고 사양 2테라 용량으로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쓴다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쉽게 이루어지는 셀루로 버전을 구매하는 게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면 와이파이 버전을 구매하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패널의 옵션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입니다. 두 패널 모두 극도로 낮은 반사율을 구현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라는 모니터처럼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이 추가된 것은 주변 조명 여건이 매우 까다로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일부 전문가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화질 측면에서 보면 약간 뿌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위한 강택용 천이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될 정도로 디스플레이 케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출시와 함께 액세서리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압력 감지, 두 번 탭에서 도구 전환, 스키즈, 햅틱 피드백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가격은 195,000원으로 동결되어 구매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매직 키보드 역시 전작과 마찬가지로 450만원대의 사악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작에 비해 트랙패드의 크기가 커지고 ESC 키와 기능 키가 추가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게 눈길을 끕니다. 서피스 프로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맥미니를 사용하고 있어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매직 키보드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는 1년 제한 보증과 90일간의 무상 기술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같은 다른 기기에 비해 사용주기가 상당히 긴 제품이기도 하고 가입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가입 비용이 좀 더 높아져 250,000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긴 하지만 사전 예약 시 최대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애플 펜슬 프로 매직 키보드의 보증기간까지 2년으로 연장되어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보장도 횟수 제한 없이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파손이나 불의의 사고로 액체를 쏟는 침수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M4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애플 펜슬 프로와 매직 키보드와 같은 액세서리를 같이 쓴다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